안녕하세요. 요즘 주식 시장은 보면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네, 너무 비싸다.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수준이다. 그렇죠. 실제로 슐러 주가 수익 비율 같은 지표들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특히 그 워런 버핏이 즐겨보는 버핏 지표는 이미 200%를 훌쩍 넘어섰어요. 네, 넘어섰죠. 버핏 본인이 이 정도 수준이면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을 정도니까 시장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모두가 뜨겁다고 말하는 이런 시장에서 과연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 미션입니다. 아, 거시지표라는 망원경으로만 보면 시장 전체가 벌겋게 달아오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망원경을 내려놓고 현미경을 들고 개별 산업이나 기업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숲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아직 괜찮은 나무들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숨은 나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 특히 에너지 분야와 조금은 독특한 금융 분야의 몇몇 사례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분야, 천연가스부터 시작해보죠. 네, 솔직히 좀 의외인데요. 요즘 다들 태양광, 풍력 같은 진짜 친환경 에너지에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화석연료인 천연가스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뭐랄까 약간 시대에 역행하는 느낌도 들고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역설적이죠. 모두가 녹색 에너지를 외치는 시대에 가장 흥미로운 기회 중 하나가 화석연료에 있을 수 있다는 게요. 오, 하지만 천연가스는 지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역할이요? 생각해보세요. 바람이 안 불거나 해가 지면 태양광, 풍력 발전은 멈추잖아요? 네, 멈추죠. 그때 도시 전체를 암울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천연가스가 해주는 거죠. 아, 기존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훨씬 깨끗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가진 그 가능성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필수적인 보완제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주인공이라면 천연가스는 그 주인공이 빛날 수 있도록 무대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조연 같은 역할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무대 장치이자 일종의 보험인 셈이죠. 그렇군요. 게다가 단순히 전기 생산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는 옷의 합성섬유, 농사 짓는 데 쓰이는 비료, 온갖 종류의 플라스틱까지. 정말요? 네, 이 모든 걸 만드는 화학 공정을 돌리는 핵심 원료이기도 합니다. 활용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죠.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처음 살펴볼 기업이 바로 EQT 코퍼레이션이군요. 미국 천연가스 산업의 선두주자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탐사부터 생산, 판매까지 다 하는 이 분야의 강자죠. EQT의 성장 스토리가 특히 흥미로운 건 지금 전 세계적인 에너지 지도가 바뀌는 흐름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지도의 변화라면 네,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 LNG, 즉 액화 천연가스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기존의 특정 국가의 가스관에 의존하던 나라들이 지정학적 위험을 깨닫고 이제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아 나선 거죠. 그 대안으로 미국산 LNG가 떠오른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미국은 하루에 무려 119억 세제곱피트 LNG를 수출하고 있어요. 119억이요? 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이냐면 서울 같은 거대 도시를 며칠 동안 통째로 돌릴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매일매일 그만큼의 에너지가 미국에서 전 세계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EQT는 바로 그 거대한 에너지의 강 한가운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거대한 흐름이네요. 가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런 성장성을 시장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현재 내년 예상 주당 순이익에 약 13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3배면. 네, 시장 전체가 고평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있는 기업치고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숫자죠. EQT가 거대한 지정학적 흐름을 타고 있다면 같은 분야의 또 다른 기업, 익스펜드 에너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이 회사는 최근 합병으로 미국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업체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익스펜드 에너지는 체서피크 에너지와 사우스웨스턴 에너지가 합쳐져 탄생한 말 그대로 공룡입니다. 공룡이요? 에팔레치아 분지나 헤인즈빌 셰일 같은 미국의 핵심 가스 생산지의 최고급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나 제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같은 순풍은 EQT와 똑같이 누리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 기업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합병 시너지죠.
시너지라는 말 자주 쓰이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비용을 줄인다는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용 절감은 기본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최적화입니다. 최적화요? 두 회사가 각자 가지고 있던 A급 유전들만 골라 모아서 뭐랄까 어벤져스 팀을 만든 셈이죠. 재미있는 비유네요. 익스펜드 에너지의 최고 경영자 닉 델로서는 이 합병을 통해 올해 5억 달러, 내년에는 6억 달러의 연간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5억, 6억 달러? 이게 투자자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의미가 있어요.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건 고스란히 현금 창출 능력의 증가로 이어지거든요. 아, 실제로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이 30%, 내년에는 20%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 기업 두 개를 단순히 합치는 게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이 기업의 가치 평가는 내년 예상 주당 순이익의 11.8배 수준으로 EQT보다도 약간 더 낮네요. 네. 두 기업 모두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있지만 한쪽은 순풍 그 자체, 다른 한쪽은 내부의 엔진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천연가스 이야기는 거대한 물리적 에너지의 흐름에 투자하는 거였다면 다음은 좀 다른 종류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바뀐 금융의 규칙이라는 흐름 말입니다. RS캐피털이라는 회사죠. 네, RS캐피털은 BDC, 즉 기업 개발 회사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금융사입니다. 2008년 위기 이후 대형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규제 때문에 몸을 사리면서 자금 공급을 꺼리게 된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죠. 그 틈새 시장이 바로 중견 기업들이고요. 맞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 짧게 개념을 설명하자면 중견기업은 말 그대로 좀 애매한 중간에 껴있는 회사들이에요. 중간이라면? 네, 대기업처럼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엔 아직 규모가 작고 그렇다고 동네 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엔 너무 큰 회사들. 아하. RS캐피털은 바로 이런 기업들에게 맞춤형 대출을 제공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일종의 중견 기업들의 돈줄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좀 이상한데요. 네, 이 주식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퍼스트 브랜즈나 트라이컬러 같은 다른 사모 투자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는데 네, 그랬죠. RS 캐피털은 이 파산한 회사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같이 타격을 받는 거죠? 시장이 그냥 겁을 먹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위험이라도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게 이 투자의 핵심 지금입니다. 아, 전염의 공포와 실질적 위험을 구분해야 하는 지점이죠. 시장은 종종 한 곳에서 불이 나면 그 옆집도 곧 불탈 거라고 지레짐작하며 물을 뿌려대곤 합니다. RS캐피털의 상황이 바로 그렇죠. 지금 시장의 우려는 실질적인 데이터보다는 막연한 공포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기 위해 RS캐피털의 체력을 봐야 합니다. 이 회사는 2004년부터 일을 해온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겠네요. 그렇죠. 진짜 위기도 너무 봤고요. 경영진은 위기관리 DNA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풍부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두 군데 투자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분산이 중요하죠. 아, 분산 투자? 네, RS캐피털은 약 280억 달러라는 거대한 포트폴리오를 수많은 산업과 기업에 촘촘하게 나눠놨습니다. 달걀을 수백 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은 셈이라 바구니 한두 개가 넘어져도 전체가 깨질 위험은 아주 낮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감을 감수하는 대가로 투자자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가격과 배당입니다. 가격과 배당이요? 네, 현재 주가는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 즉 장부 가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지난 5년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죠. 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9.5%에 달하는 엄청난 배당 수익률입니다. 9.5%요? 네, 시장의 막연한 공포 때문에 좋은 자산이 제값이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용기를 내는 투자자는 높은 현금 흐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불장난처럼 뜨거운 시장에서 출발했지만 완전히 다른 두 영역에서 기회의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네, 하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천연가스 기업들, EQT와 익스펜드 에너지였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시장 전체를 뒤덮은 막연한 공포가 오히려 매력적인 가격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르는 특별한 금융회사, RS캐피털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가 비싸다는 헤드라인만 보고 실만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개별 기업들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속한 산업의 역학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언제나 흥미로운 기회는 숨어 있다는 점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기업은 모두 거대한 경제적 변화의 흐름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천연가스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흐름과 RS캐피탈은 금융 규제 변화라는 흐름과 관련이 있었죠.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을 내다봤을 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하고 필연적인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전통 산업에 스며드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흐름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과정에서 지금은 눈에 띄지 않지만 미래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어쩌면 조금은 지루해 보이는 기업들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